우선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기는 했는데 우선 제이든이 많이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제이든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 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후다다닥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 자녀가 꿈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길라잡이를 우리가 했나요? 꿈에 대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막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 저때 우리가 강압적으로 뭐 한 거 있나요? 저는 오히려 비우도록 도와줬어요. 네. 네, 저는 딱 생각하는 게 절대 아이들은 면벽을 할 수 없다. 만일 그때부터 면벽을 한다면 티베트로 보내시면 딱 좋다 생각합니다. 네, 아이는 훌륭한 정말 불교계의 뭔가 구루가 될 거예요. 절대 못해요. 뭔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는 오히려 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때 또 관찰을 하면서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다시 뭔가 시작을 할 때 그 시작하는 것에 동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그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미세하게. 왜냐면 분명히 흐름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막 올라가다가 후 꺼질 때 또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되게 저희가 주의했던 부분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매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아 좋아 너무 잘해 우리 아이 너무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안심을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저희는 오히려 생각을 했고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텐션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살 해라 그만해라 다른 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이가 진짜 안 해도 되냐?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표정을 봐버렸으니까. 맞아. 아니 사실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미세 표정을 읽잖아요. 그렇기 또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죠? 오히려 되게 주의했어요. 청소년기 넘어가면 이제 정말 지가 싫으면 싫다고 그게 더 잘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초등 시기 때에 그래서 그 시기의 내용을 갖고서 함부로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부모가 만든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그게 이제 사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는 시기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사춘기를 겪게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접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했을 때는 사춘기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언스쿨링 관련된 보고들을 보면은 그 가정들의 특징이 사춘기가 없어요. 네. 언스쿨링 특징이에요. 지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제이든 말대로 멈춰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제 짧게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은데 조금 짧고 단답형인 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네. 안 그러면 다시 그건 나중에 텍스트로, 다 네. 텍스트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자녀가 다들 있으세요? 자녀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셨고 한 분 나머지 다 있어요. 자녀 계획 전에 부부가 결정해야 할 것들, 자녀 교육에 관련돼서 결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주제로 얘기를. 세미나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 사랑할 때 나눠야 할 15가지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했었고 그거는 좀 더 이제 엘리는 저랑 결혼 생각이 없었고 네, 누가 봐도 이쪽이 결혼 생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저 혼자 쫓아다닐 때 쫓아다니면서도 저는 우리는 이 주제를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결혼 해가지고. 생각이 없는데 자기는 결혼하면 애를 이렇게 키울 거다 막 이런 걸 얘기하길래 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저는 속으로. 하도 그런 대화를 왜 나눠야 되냐고 하길래 제가 그럼 저랑 언제 헤어질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귀고 그랬더니 있는데. 아니 사귀고 있는데 왜 헤어지냐? 그러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러니까 아니 좋으면 왜 헤어지냐? 5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나한테는 내 미래다. 그리고 그때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게 아니면 나랑 언제 헤어질지를 명확하게 잡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 시점까지 입 닥치고 있다가 딱 헤어지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었죠.
그래서 아이씨 짜증나는데 얘기하자. 이제 이런 반응으로 그래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 키우면 어떻게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서로 같이 공부를 해보죠. 왜냐면 우리 둘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책 읽고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생각이 아닌 결혼 전에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다음에 내 어린 이야기 이런 거부터 막 둘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10년, 20년의 일들을 진짜 다 하나하나 다 나열해 가면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포괄적으로 되게 많이. 간단하게 주변에서 부부싸움하는 내용들을 저는 좀 주워 담았던 것 같아요. 그 주제를 미리 나누자. 보통 큰 이슈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데 작은 이슈가 첩첩이 쌓여가지고 큰 부부싸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는 연애할 때부터 아이를 낳기 전에 충분히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커트해서 이제 영상에서 커트할 부분이지만 부모님이 빌런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과 최대한 선을 그어놔야겠다,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것도 일찌감치 생각을 했고 저희가 중국으로 넘어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네, 부모님하고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는 좋은 거야 받아들여도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하고 거리를 둬야겠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신다면 함께 그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신다면 저희는 적정 시점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고 이제 결국은 한 분은 공부를 했지만 한 분은 공부를 안 하셔서 그것 때문에 2년 정도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아예 연락처 다 이제 지워버리고 상해. 주소도 알려드리지 않고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섭섭해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예, 아이들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잘 자라줬고 지금은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구분을 잘 할 줄 아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찌감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쳐야 돼라고 했을 때 빨리 짐 싸서 도망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우선 우리 둘이 이제 제이든과 엘리 직접도 좀 하시죠. 네. 아니, 뭐 내용 자체가 되게 론과 록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먼저 해보세요. 지지를 쪼대로 사는 거죠. 뭐 있어요? 네. 근데 그거죠. 저희는 확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쪼대로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냐. 나아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안 낳을 수도 있지만 낳는다면 아이를 낳는다 했을 때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냐. 그리고 친구들에게나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는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의 쪼대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쁜 거 빼고는 뭐 다 맞아요. 다 반겨지지 이것저것 않겠습니까? 해봤으면. 사회적으로 나쁜 것만 빼면 뭐든지 상관없는 거죠. 나쁜 것도 뭐 본인이 어쨌든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가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저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로니 로기가 이렇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모습만 봐도 지금 너무 좋기는 한데 나중에 얘네가 어른이 더 되고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이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막힘이 없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20대, 30대 이제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 혼자 잘난 맛에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누구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몰랐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열심히 내가 지금 하는 일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보지도 못하고 되게 많은 시야가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제이든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오, 너는 이렇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하실 얘기 우리 있나요? 앵글에서 봤을 때 너무 내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뭐 그럼 이렇게 해요? 아니,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내외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아, 전혀 아니래잖아요. 네. 여기서 아, 제이드는 이쪽으로 육퇴를 오라고, 하셨다고 이쪽으로. 들었대는데 네. 육퇴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전 육졸이라고 표현했는데. 졸업. 육퇴는 그날 육아 퇴근. 퇴근이 육퇴고. 아 근데 여기에 저는- 이렇게 질문이 네. 육퇴를 근데 하셨다고.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육졸에. 론과 록 모든 시간 관리와 생활 계획을 온전히 자신들이 짜고 실천하고 있나요? 이거 네. 아이들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어른들의 질문에 들어있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시간이 더 여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나이대에 맞는 흥미 위주의 것들에 관심이 더 갈 수도 있을 텐데요. 론과 록은 어떻게 유혹을 떨쳐내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며 그 힘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이거는 아까 아이들도 잠깐 이거는 이야기를 심리적으로 했는데 그 사이먼 신에게 그 영상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부정적인 뇌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부정적인 뇌. 근데 거기에서 저는 되게 이제 그 부분을 착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얘기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했을 때 코끼리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하지마 얘기를 한다 했을 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각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성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해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파저티브 띵킹이라고도 하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케줄은 짜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잡고 있는 지켜야 할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짜야 한다라는 거는 관여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짜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계획 없으면서 사실 너 오늘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난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얘 아무 생각 없었어 분명히. 질문 던지기 전까진. 그죠? 질문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스케줄을 짜보는 거죠. 짰을 때 오늘 어땠어요? 뭘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거 왜 안 됐어? 라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라고 하면은 애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짜내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기록하게 하는 거죠. 본인이 어쨌든 뱉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글씨를 쓸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계속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일그러지죠 당연히. 스케줄이 안 맞죠. 스케줄들을 안 하죠. 근데 스케줄을 계속 다시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일 단위로도 해보고 주 단위로도 해보고 월 단위로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바꿔볼까? 계속 질문만 던져줬어요. 아이들이 결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건 지켜줄 스케줄이 아닌데 문제가 많은데 싶어도 넘어갔어요. 네. 펑크나 봐야지 지가 아니까요. 결국은 그런 실패 경험, 실수 경험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 가운데 본인이 방법을 찾아서 와 이렇게 하니까 난 잘 되네? 나는 이 포인트가 난 먹히네? 라는 거를 찾는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죠. 확 붙잡아 놓고 그냥 확
잡아준 다음에 그냥 자 여기까지 시작 끝. 야 여기서 다음 거 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제 성격에 그걸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저 진짜 그걸 잘하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완전히 저는 막 핀포인트로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전 제일 잘하는데 그걸 참는 게 제일 힘들었죠. 네. 많이 하지마, 내려놓고. 하지마. 거울 보고 하지마. 네, 네. 맞아요. 네. 네가 애들을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원흉이야. 네. 너만 없으면 돼. 이걸 할 것 같으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 나가서 어디 외국 그래서-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바깥에 거실에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아빠 혼자 저쪽 방에서 막 뭐라고 혼자서 이런 모습을 막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참아야 돼요? 그 기간? 영혼이죠. 계속 참아야죠. 네. 아, 이 정도로 자기가 이제 해보고 싶어하고 자기 길을 찾잖아요. 네. 해보시니까 네. 그게 그 기간을 아이들의 기간을 아,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어. 육조를 한다라는 게 아이들이 좋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짜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한테 유익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시점에 전 육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거기다 왈가왈부 할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연령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긍정 경험이 누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식의 육아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부터 우리 스스로가 언스쿨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자면 뭔가에 대한 거를 시작을 하고 긍정 경험이 쌓이고 그거에 대한 스케줄링을 우리가 해보고 하면서 이게 나한테 잘 맞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시점부터 이제 좀 더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릴 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육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시기는 이제 육졸이 다가온다라는 걸 느꼈던 시기가 10살. 10살이었고 그리고 근데 한- 그거는 어디까지나 3살 때부터 그쵸, 그걸 본인이- 지켜줬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만 7년 정도 걸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럼. 네, 그리고 육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다가 이제 육졸이다라고 생각한 게 작년 시점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년 드디어 후. 우리가 마음껏 비즈니스에 몸을 이제 담가도 되는구나. 예, 그런 걸 느끼게 된 게 작년이어서 이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올해부터 더 이제 활발히 달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지금 이 질문 말고 이제 그 언스쿨링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스쿨링을 하시려면 두 분의 시간과 경제력, 그러니까 두 분의 헌신 등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두 분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성장시켰는지 궁금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감당하셨나. 그래서 지금 이 말과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둘 다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경제적인 부분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 둘이서 상의하고 내려놓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제이든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는 저랑 제이든과 정말 엄청 비즈니스에 열정적이었고 거의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이상 벌 정도로 너무 올인을 하는 그런 20대 둘이 합쳐서 3천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20대 그렇게 후반에. 했는데 갑자기 딱 아이를 갖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자라고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한 6년 동안은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딱 낳자마자 갑자기 비즈니스 몇 개 문을 닫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준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낳기 전에 이만큼까지 회사를 성장시켜 놓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문을 닫는다. 근데 이제 큰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하나 닫고 이제 부모님이 그래서 잠깐 봐주시겠다 하셨는데 둘째가 예기치 못하게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연달아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회사- 아주 잠깐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아주 잠깐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몇 초 딱 고민했다가 미친 생각이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추진하던 거 다 접읍시다. 제가 바로 비즈니스를 뭐 하나 오픈한 게 있었거든요. 회사를 차리자마자 네, 이제 딱- 임신을 해서
3억 잡아먹고 태어났죠. 빚내서 얻은 3억을 잡아먹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일은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진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뭐 육아는 육아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내려놓으면 아무래도 경제력은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축소되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돈보다는 시간이 더 소중했고 그게 오히려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돈 부자보다 시간 부자로 네. 살자 쪽이 포커스였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시간들이 아까도 아들이 계속 엄마랑 아빠가 함께 있는 시간이 저희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많이 줬다라고 돈 벌러 나가는 꼴을 생각하지만 못 봐.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한 5년 정도는 제가 육아를 담당했고 제이든이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메인 네. 서브를 계속 계속 바꿔봤어요. 바꿨던 것 같아요. 예. 누가 더 뭘 어느 게 더 맞는지.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아빠가 좀 더 육아를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5살 넘어서부터는 제가 이제 외부로 너무 좋더라고요. 바깥 세상을 가니까 막 그때부터 저는 좀 이제 막 활동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였고 제이드는 집에서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이든이 훨씬 더 육아에 대한 그게 되게 깊은 또 심오한 그게 또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의 그 시간 동안 근데 엄마보다는 아빠가 함께 아이들이랑 있을 때 아이들의 정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계속 나가야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정말 아빠랑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제이들을 집에다가 묶어두지 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반복했어요. 그래서 또 10살 뭐 한 8살 때는 다시 제이든이 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좀 더 열리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가서 일하고 제가 또 육아를 잠깐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밖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저도 한 달에 뭐 한 4, 5일 근무하고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서 조금은 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나가서 이제 시간을 이제 죽이는 그런 비즈니스는 최소화할 수 있고 최대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뭘까 둘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어떻게 것들을 보면은 서로 고민도 많이 이게 하고 경제적 이것도 되게 추상적 단어잖아요. 얼마 썼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뭔가에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가정으로까지, 다른 사회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경험이길 바란다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언스쿨링이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경제력을 바닥으로까지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느냐, 지출을 어디까지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연구를 이제 했죠. 그래서 저희가 250까지 성공했어요. 집 없이 집세 포함해가지고 다 내면서 생활 다 완전 다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250 나간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200으로까지 가려면 공동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250까지는 둘이서 충분히 사는데 지장 없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공부를 그리고 250 기준이 그거죠. 250 갖고 시간을 넉넉히 벌고 사실 250이면 알바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두 사람이 조금씩만 일을 하면 그 정도로 잡고 나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어딜 근데 간다고 했을 땐 돈이 들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무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 리스트를 다 짜봤는데 그거 다 다니려면 15년 걸리겠더라고요. 진짜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못 다녔어요. 그 100분의 1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해결해야 되는 거다. 돈을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뭔가 기획을 해서 그걸로 남이 밥을 우리한테 살 수밖에 없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자.
우리가 그들이 놀러 가는데 우리를 데려갈 수밖에 없게 뭐 그런 것들도 해보자. 돈을 안 쓸 수 있으면서 최대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획을 계속 둘이 머리를 맞댔죠. 재밌는 거는 그 경험이 나중에 비즈니스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회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희는 극강의 효율화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항상 회사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하고도 얘기할 때도 왜 돈을 쓰세요?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 쓰는 게 제일 마지막이다.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전부 다 하고 그 다음 돈 쓰는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이 부부가 그런 쪽의 훈련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는 것이 부부 경제적으로 너무 좋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거죠. 돈을 안 쓰고 했던 경험들이 누적이 돼야 본인들 사업을 할 때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테고 동료들하고도 더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일석다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스쿨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게 없으니까 네. 환경 만들기만 해주고 엄마 아빠는 바보로 있으면 되니까 네. 뭐 도서관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좀 공감이 안 되시죠? 아니 그거보다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 가끔 이렇게 250에 막 이렇게도 살아보기도 해보고 한 달 살이도 뭐 어떻게 해보고 막 저희는 막 그런 시도를 되게 이제 도전을 많이 해서 가끔은 이런 거에 공감이 안 되고 현실과 부딪히면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아 저분들은 그냥 저렇게 사나 보다 그냥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근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느냐고 벌려놓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지 않는다면 종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종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될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면서 버는 돈으로 뭔가 해결하는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멈춘다 했을 때는 어쨌든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생 신청을 하고 그 시점에서 제로로 만든 거잖아요. 예, 제로는 아니었죠. 물론 조금의 이자는 내야 됐지만 이제 그 정도 선을 맞춰 놓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실제 그 상담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파산과 회생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물리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시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일단은 깨끗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지었던 빚이라든지 막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 문제 이런 것들이 굴러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 달에 여기 몇백씩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미 박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싹 정리할 생각을 하시고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이 포인트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게 딱히 빚이 없고 그런 게 없는 분들이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전을 못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 교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따지고 보면은 비즈니스가 더 문제인 거죠.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설계를 하는 전략 이제 이런 중장기 전략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어떻게 시간 괜찮으신가요? 9시 15분인데 지금 하신 분 있으세요?